러시아군 흑해함대가 배 한 척 없는 우크라이나 해군에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 오릭스는 SNS를 통해 러시아군 세르나급 상륙정 한 척이 우크라이나군 바이락트 TB2 공격에 격파당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로써 영상으로 파괴가 확인된 흑해함대 손실량은 무려 7척에 달하는데요. 그중 5척의 함선이 바이락타르 TB2 공격에 의해 격파돼 지금 러시아군에게 바이락타르 쇼크가 생겨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락타르의 성과 그 자체인데요. 너무 성과가 좋아 일반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사실이지만 바이락타르는 그리 대단한 무인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제재로 군용 항공 부품을 수입할 수 없어진 터키가 상용 부품을 이용해 개발한 저가형 드론으로 시속 200km 내로 움직이는 초보적인 수준의 전투용 드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락타르가 대공모기로 무장한 러시아의 군함들을 연달아 격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데요. 이번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격침당한 세르나급 상륙정에 9K330 토르가 실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토르는 1990년대부터 배치된 러시아의 최신형 방공자산 중 하나로 수직 발사관 VLS를 탑재해 저고도는 물론이고 중고도의 항공기까지 격추가 가능한 고성능 방공무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토르가 실려 있음에도 러시아군은 시속 200km 내외로 저속 비행하는 바이락타르를 탐지하지도 격파하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러시아군의 장비에 무언가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바로 모스크바 격침 사건인데요. 지난 5월 6일 미 해군 연구기관인 미 해군연구소에서는 모스크바함이 격침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전직 해군대령 출신 분석가인 크리스 칼스는 모스크바함 격침 이유를 방공 레이더의 부재라고 지적했는데요. 모스크바함의 방공 레이더가 대한미사일을 탐지 및 격파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레이더가 동작하기 전에 피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뜻 믿기지 않는 얘기인데요. 또한 BBC의 한 기자가 말한 충격적인 폭탄 발언으로 전 세계 이목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BBC 기자 존 심슨이 자신의 트위터에 밝힌 바에 따르면 1991년 소련의 이동식 발사대가 너무 녹슬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러시아의 무능과 혼란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며 러시아의 부정부패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BBC 기자의 주장이랄지라도 설마 이게 진짜인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를 증명할 더 확실한 부패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바로 러시아 육군의 타이어 장난질입니다. 지난 전쟁 중 러시아군의 군용 타이어가 멀쩡한 도로에서도 연이어 펑크가 나며 심각한 보급난에 일조했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5월 1일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러시아군 차량 손실의 원인이 싸구려 중국제 타이어에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나토군은 차량 장비에 프랑스 미쉐린사의 XGL 타이어를 사용하는 반면 러시아군은 XGL 타이어의 중국산 카피품인 황해 YS20을 사용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의 군용 차량들이 제대로 작전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타이어가 터졌다고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수많은 러시아군의 심정을 알 것 같은데요. 그런데 러시아의 타이어를 판 중국 회사인 황해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자신들에게 사간 타이어가 자사에서도 최하급품인 임시용 재생 타이어였다는 것인데요.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에 올라온 두 타이어의 가격차를 비교하면 이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 기준 미쉐린 XGL 타이어는 한 세트에 $750인데 이를 바퀴 4개 한 세트로 환산하면 바퀴 한쪽당 약 $188, 우리 돈으로 24만원이라는 가격이 책정됩니다. 반면 YS20은 한 세트에 $208에 불과해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YS20의 바퀴 한쪽 가격은 $52, 약 67,000원밖에 안 됩니다. 즉 러시아의 부패한 군인이 XGL 타이어의 예산을 받아 YS20 타이어를 사면 무려 18만원이라는 차익을 남겨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통 군용 대형 차량의 바퀴가 6에서 8륜인 것을 감안하면 차량 한 대당 최대 150만원을 빼먹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패한 러시아 지휘부가 이런 꿀같은 기회를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중 더 심한 놈들은 소련 시절 생산된 구식 타이어를 쓰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비리 군인들이 정부의 군용 타이어 값으로 높은 가격을 산정한 뒤 헐값에 산 짝퉁을 보급하고 나머지 예산을 착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엉터리 타이어에 펑크와 함께 수많은 러시아군이 이번 전쟁에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처럼 방산 비리는 전쟁의 승패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러시아가 주장하던 승리의 날로부터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돈바스에서는 아직도 전투가 이어지고 있고 마리우폴 아조스탈 제철소에서는 우크라이나 국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르키우 인근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밀어내며 러시아 본토의 보급 거점인 벨고로드를 위협하는 중입니다. 러시아가 압도적인 전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찍어 누를 기세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굉장히 놀라운 상황인데요. 푸틴 역시 충격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9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시행된 전승절 퍼레이드에서 푸틴이 연설했습니다. 이 연설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는데요. 그 이유는 러시아가 사실상 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리를 선언하고 전쟁을 끝낼지 아니면 총동원령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전투에 나설지 많은 이들이 숨죽이며 그의 연설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리 대단할 게 없었습니다. 미전쟁연구소 ISW가 푸틴은 승리의 날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확대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제목의 분석을 내놨을 정도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푸틴의 이번 연설은 그저 우크라이나를 돕는 서방을 비판하고 우크라이나를 나치 반데라주의자로 몰아갈 뿐이었습니다. 아직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러시아의 온 국민이 알고 있으니 승리 선언은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총동원을 하자니 러시아 국민의 반발과 러시아의 경제 붕괴가 염려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러시아의 징병사무소에 대한 화염병 테러가 급증 중입니다. 각기 다른 지역에서 푸틴 정부의 징병에 반대하는 청년들의 테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러시아 각지에서 점차 장기화되고 있는 성과 없는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힘을 얻어가며 지난 20년간 독재를 이어온 푸틴 정권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경제는 더 참담합니다. 아직까지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조치로 디폴트를 막고 환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상은 언제라도 경제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례로 현재 매우 강세를 띠고 있는 루블화의 가치는 사실 조작된 것입니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현재 러시아 내부에서의 달러 거래입니다. 달러를 비롯한 외화의 거래가 금지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너도 나도 달러를 루블로 교환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러시아인들은 과거 구소련 붕괴 시절처럼 암시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를 잃은 루블을 달러로 교환하려 한 것인데요. 다시 말해 러시아인들조차 루블화가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판단은 상당히 정확합니다. 지난 5월 3일 러시아 정부는 달러로 표기된 러시아 국채 두 건을 상환했습니다. 수차례 제기된 디폴트 위기를 다시 한번 넘기는 데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상당히 암울합니다. 사실 이번 채무를 상환할 때 러시아는 달러가 아닌 루블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도하에 루블화 상환이 거부됐는데요. 결국 러시아 국내 외환보 유고를 사용해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방식은 러시아의 외환보 유고가 한계를 맞는 순간 순식간에 붕괴합니다.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현재 러시아의 경제전쟁을 총괄하고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장 엘비라 나비울리나입니다. 이 인물은 포브스 등 세계 여러 언론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세계 최고의 중앙은행장이라는 극찬을 받았을 정도로 매우 유능한 인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전쟁 1개월 차에 연임이 가능함에도 푸틴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경제가 무너질 게 뻔하니 이런 상황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푸틴과 러시아 국가의회는 그녀의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 번째 임기를 이어나가도록 강제했는데요. 이 판단만큼은 푸틴이 옳았던지 아직까지 러시아의 경제는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비울리나는 지난 5월 초순 총동원이 러시아 경제를 재정적 지옥으로 이끌 것이라며 자신이랄지라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밝혔습니다. 러시아 경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중앙은행장이 이런 암울한 말을 수차례 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러시아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을 것이라는 방증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 때 아닌 도적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도적들의 무차별 약탈로 많은 마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 도적의 이름은 바로 러시아군입니다. 지난 5월 5일 CNN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헤르손, 자포리자와 같은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에서 엄청난 양의 곡식을 약탈했습니다. 5월 5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발표 기준 이런 피해는 무려 40만 톤에 달하는데요. 이 정도면 우크라이나로 쳐들어온 것이 군대인지 배고픈 거짓대인지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근거 영상도 많습니다.
이 영상은 오신트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트랙터를 약탈하는 대여를 찍은 동영상인데요. 특수군사작전으로 네오나치를 해방한다던 러시아군이 남의 영토에 들어가서 농기계나 훔치는 좀도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폭로한 것이죠. 이에 따라 러시아군의 막장 행각에 분노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일명 빨치산으로 불리는 파르티잔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 5월 1일 베르단스크의 파르티잔들이 러시아군에게 경고하는 동영상입니다. 베르단스크 파르티잔은 영상을 통해 베르단스크를 점령한 러시아군과 그 협력자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러시아군을 야간에 기습해 타격하거나 러시아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파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이들이 베르단스크의 철도 시설을 파괴한다면 러시아군은 엄청난 식량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멜리토폴에서 활동 중인 게릴라들과 합동작전을 펼칠 경우 그 파급력이 대단합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분석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지난 4월 29일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크림반도 장코이에서 멜리토폴로 향하는 철도를 파괴했습니다. 이는 간단히 말해 크림반도에서 멜리토폴을 오고 가는 직통보급로가 파괴됐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안 그래도 간당간당하던 러시아의 보급사항이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러시아군이 멜리토폴에 보급을 공급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러시아군은 돈바스, 노바카호바카, 우에로, 베르단스크항을 통해 보급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지들은 하나같이 제대로 사용하기 힘든 결함투성입니다. 우선 돈바스 방면은 한참 격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전히 보급을 추진할 역량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오히려 멜리토폴로부터 보급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다른 보급 루트인 아르미안스크에서 출발해 노바카호바카를 우회해 멜리토폴로 이어지는 보급선 역시 형편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직선 도로만으로도 200km가 넘는 데다가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호송 중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기가 매우 쉽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거세던 4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보급선 인근에서 포격이 떨어졌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군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보급로는 베르단스크항 뿐입니다. 약 115km로 짧은 이동거리와 철도를 통한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베르단스크 게릴라 같은 저항 세력이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아 베르단스크에서 파르티잔의 저항이 시작된 이상 베르단스크항을 통해 물자를 보급한들 제대로 전달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자를 수송하는 화물선을 보호해야 할 흑해함대가 지난 수주간 전멸에 가까운 대타격을 입어 보급선단이 호송대 지원 없이 물자를 수송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에야 큰 문제가 없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남하해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하거나 TB2 바이락타르 등의 드론을 사용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인 것이죠. 지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많은 영토를 점령하고 있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어느 군데도 보급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의 나라 영토를 점령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러시아 지휘부의 막무가내 징명령에 그저 죽음을 각오하고 오로지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을 점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점령이라는 말은 교전국의 군대가 적국의 영토에 들어가 그 지역을 군사적 지배에 둠으로써 성립이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군이 하는 것은 점령이 아니라 단순한 도적대들처럼 남의 재산과 영토를 침략한 것뿐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